네, 올해 초 러시아에서 우리 국민이 이른바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러 관계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국방 외교 통일 분야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김영준 기자와 함께 안보 열전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멀리 러시아까지 연결해 취재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먼저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 사건은 사흘 전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네. 복사 안수를 받은 선교사 백모 씨고요. 체포된 시점은 올해 1월입니다. 문제는 혐의인데 수사당국이 백 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네. 국내 방첩을 담당하는 연방보안국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백 씨를 체포했고 현재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는 게 타스 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이 흔한 일은 아니었죠. 흔한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네. 간첩 혐의로 체포 구금까지 된 건 아예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네. 물론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체포되면 무슨 일이든 간에 외교부가 원래 영사 조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이런 식으로 체포 구금된 건 처음이에요. 때문에 그러잖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냉각된 한러 관계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 씨가 진짜로 국가기밀을 수집을 했는 건지 아니면 러시아가 뒤집어 씌운 것인지는 현 시점에서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 백 선교사는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나요? 예, 저희도 취재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고 또 많이 고민한 뒤에 보도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백 선교사는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 재단이라는 단체에서 블라디보스톡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또 충남 한 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담당하고 있고요. 다만 두 곳 모두 백 선교사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기는 했습니다. 직책을 맡은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식량이나 선교비를 요청하면 그걸 지원했을 뿐이다라고요. 백 선교사가 사실 북한 이탈 주민을 돕는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전해지긴 하지만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상황인데 다만 원래 선교랑 탈북민 돕기가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내 교회들도 선교에다가 저소득층 돕기를 함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드물지 않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백선교사 지인을 접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수한 백선교사님의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00%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일이 있었을 수 있는지 실마리 정도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긴장이 되는 게 드라마 같은 것이 담겨있는 USB를 갖다가 직접 주질 않고 브로커를 통해서 주는데 그 브로커가 가운데서 뭐 돈 받고 뭐 하는 날에 장난을 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긴장하냐면 북한 선교의 흐름이 알기 때문에 그 친구는 분명히 그 북한 선교를 하러 갔었고 그렇다면 그것밖에 없어요. 타스 통신의 보도를 보면요. 백선교사는 벨르이 카멘이라는 러시아 여행사의 대표이기도 하다는데요. 러시아어로 하얀 돌이란 뜻입니다. 한자로 백석이죠. 그렇군요. 재무제표를 보면 직원은 3명, 지난해 약 450만 루블, 6,500만 원 정도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지인은 이 여행사에 대해서도 장기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한 방법이라면서 연락할 때도 백사장이라고 애둘러서 불렀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실제로 북한 선교는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죠. 중국 동북 삼성 같은 경우에 외국 선교사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거나 심하면 북한 정보기관에 납치되거나 이런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일이 틀어졌다는 하나의 가능성이죠. 네.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나라 정보기관들이 블라디보스톡 일대에서 활동하거든요. 주 오사카 총영사를 지냈던 북한대학원대 조성열 초빙 교수는 아까 말씀드린 USB 같은 것을 국가정보원과의 연계로 문제 삼았을 수 있고 또 본인들도 신변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어느 정도 정보기관에 알리기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평소라면 넘어갔을 수도 있는 일인데 뭔가 좀 일이 틀어졌다는 얘기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몇 가지 방법이 더 있다고 하는데 이 민감성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가능성의 영역이겠지만 앞으로 그럼 한러 관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네. 이 사건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빠진 한러 관계 영향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연히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취재를 해보니 중국과 러시아는 탈북민 문제를 다룰 때조차도 태도가 많이 달랐었대요. 네. 아시다시피 중국 공안에 잡히면 대부분 북송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우리 측에 비교적 협조를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조사받은 사례도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 추방 이 정도로 조용히 물밑에서 마무리되는 그동안은 경우였대요. 추방 정도로 해결했는데 네, 이번에는 뭔가 일이 틀어졌다는 거죠. 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백 선교사 체포 직후부터 해당 사안을 인지했고 러시아 정부로부터 유선과 서면을 통해 연락받은 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 질질 끌다 알려주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전쟁 이후 한러 관계가 아무리 나빠졌다지만 러시아는
한국이 비우호국 중에서 가장 우호국이다. 이런 입장을 대사가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했었는데 궁금증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주 러시아 대사관 경제공사와 주 이르쿠츠크 총영사를 지냈던 박병환 유라시아 전략연구소장은 네. 전에는 한러 관계가 좋았으니 협조를 잘 해줬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또 북한 눈치도 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일단 어제 이도훈 주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 외무부를 찾아서 지난달에 우리나라를 찾기도 했었던 안드레이 루덴코 차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요.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국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으며 영사 접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직 못 만났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네요. 영사를. 또 백성 교사를 블라디보스톡 지부장으로 임명한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 재단 측도 구명 탄원서를 모아 외교부와 러시아 대사관 측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선구 재단 이사장입니다.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선한 분이고 목사님이신데 러시아에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저희 지부장으로서 다양한 노동자들 소외계층 분들을 포용해서 그분들에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예, 지금 국내에서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지 매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